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대형 병원의 길고 반짝이는 복도를 걸으며 김도윤은 가온 주머니에 넣어둔 청진기를 만지작거렸죠. 인턴 생활 3개월 차, 아직은 병원의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적이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을 돌볼 때면 도윤의 마음은 항상 할머니에게로 향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키워주신 외할머니 이정희는 도윤의 삶의 중심이었으니까요. 김인턴 513호 환자 상태 확인 부탁합니다. 수간호사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513호는 VIP 병동이었어요. 보통의 일반 병실과는 달리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최고급 시설을 갖춘 곳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며 도윤은 차트를 훑어봤습니다. 강승호 85세, 심장 부정맥.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린 도윤은 안에서 허락이 떨어지자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강승호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병실 안에는 늙은 신사가 창가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실크 파자마를 입은 그의 모습은 위험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도윤이 들어와도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으니 빨리 확인하고 나가시오. 차가운 목소리였지만 도윤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네, 혈압과 맥박만 재고 가겠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강승호는 대답 대신 팔을 내밀었고 도윤은 능숙하게 혈압을 쟀습니다. 다른 의사나 간호사들은 강승호의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이 병실을 꺼렸지만 도윤은 달랐어요. 그에게는 모든 환자가 똑같이 소중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죠. 아픈 사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단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약은 제때 드셨나요? 강승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수많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득 이 노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 궁금해졌어요. 물 한 잔 더 드릴까요? 됐소. 짧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도윤은 강승호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를 떠올렸어요. 외할머니가 젊었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모든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그의 다짐은 확고했습니다. 차트에 메모를 마친 도윤이 일어서려는 순간 강승호의 침대 옆 테이블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주워 건네주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갑이 살짝 벌어지면서 안에 있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빠져나왔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이게 무슨... 강승호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내 것이오. 당장 돌려주시오. 하지만 도윤의 눈은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얼굴은 틀림없었습니다. 외할머니 이정희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 속 여자분이 혹시... 강승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녀를 알고 있소? 이 질문으로 도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고 있는 그의 눈앞에는 분명 젊은 시절 할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20살 무렵으로 보이는 이정희는 수수한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죠. 도윤이 집에서 본 할머니의 유일한 젊은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이분은 제 외할머니세요. 이정희라고 하시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강승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도윤의 팔을 세게 붙잡았어요. 정혜, 이정희가 살아있다고? 어디 계시오? 어떻게 지내시오? 갑작스러운 그의 다급함에 도윤은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뚝뚝하던 노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네, 할머니는 지금 제 집에서 저와 함께 살고 계세요. 건강하십니다만. 할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할머니를 아시죠? 강승호의 눈에 맑은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0년이 넘었구나. 나는 그녀가 전쟁통에 죽었다고 생각했소. 도윤은 자리에 앉아 강승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20살이던 강승호와 18살이던 이정희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었죠. 피난 중에 폭격으로 서로를 잃어버렸고 강승호는 이정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일구며 평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지갑 속에는 항상 이정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찾으셨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강승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랬을까? 나는 돌아오지 못했소. 그녀가 살아있다는 희망조차 품지 못했으니. 도윤은 결심했어요. 병원을 나서자마자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후 5시 할머니는 늘 그렇듯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죠. 햇빛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어요. 할머니,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이정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아,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급하게 왔어? 도윤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승호가 복사해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이정희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뜨개질 바늘이 바닥에 떨어졌죠. 어디서 났니? 이 사진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세요. 강승호라는 분인데. 이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승호, 살아있었구나.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가 평생 말씀하시던 잃어버린 가족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것은 전쟁으로 인해 강제로 헤어진 첫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이정희는 천천히 옛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폭격 속에서 강승호와 헤어진 후 그녀는 시골로 피난을 갔었죠. 그곳에서 그녀는 강승호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몇 년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해 도윤의 어머니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첫사랑 승호가 있었어요. 나는 결국 그를 잊지 못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호가 정말 살아있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평생 잊지 못하셨대요. 지갑에 항상 할머니 사진을 가지고 다니셨고요. 이정희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오랜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를 만나볼 수 있을까?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죠. 물론이죠. 내일 함께 병원에 가보시겠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방에서는 밤늦게까지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마도 강승호와의 재회를 앞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냈던 두 사람.
그들의 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방에서 나오자 할머니는 이미 단장을 마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껏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옅은 분홍색 한복을 입고 하얀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리셨죠. 할머니, 아름다우세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수줍게 웃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18살 소녀의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정희의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가끔씩 할머니를 힐끗 바라보았어요. 평소 침착하고 의연하던 할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긴장한 모습이었죠.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강승호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이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0년이 넘었구나. 그 사람이 날 알아볼까? 나는 이제 늙은 할머니가 되었는데.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서울의 번잡한 도로를 지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병원 로비로 들어섰어요. 오늘은 근무일이 아니었지만 특별한 상황이었기에 동료 의사에게 부탁해 방문을 준비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이정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VIP 병동 513호 앞에 서자 이정희가 멈춰 섰습니다. 도윤아, 잠깐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 도윤은 할머니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한복 치마를 매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죠. 준비되셨어요? 이정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도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강승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먼저 들어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이정희와 강승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어요. 강승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정혜? 강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강승호도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어요. 살아있었구나. 정말 너였구나. 강승호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문 쪽으로 물러나 두 사람만의 시간을 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정희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윤아, 함께 있어주렴. 내가 우리를 연결해 준 거란다. 이정희는 천천히 강승호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승호 씨, 오랜만이에요. 7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재회였습니다. 강승호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고 이정희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순간 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줄이야. 나는 평생 당신이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생각했소. 강승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이정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승호 씨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강승호는 이정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이 정희의 손자군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도윤은 두 노인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비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는 의자를 가져와 할머니가 앉을 수 있게 도왔죠.
강승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나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소. 평생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소. 이정희는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가 전쟁 전에 강승호에게 준 손수건도 있었어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중히 간직된 추억들이었죠.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승호의 눈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교차했어요. 미국으로 간 후에도 계속 찾았소. 하지만 당신의 이름이 한국에서 행방불명 명단에 있었어. 나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소.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나도 시골에 있을 때 승호 씨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결국 도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역사의 무게를 느꼈어요.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갈라놓았고 그들의 사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늦게나마 두 사람은 다시 만났죠. 우리 참 많은 시간을 잃었네요. 이정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강승호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났소.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소.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두 노인을 비추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진정한 인연은 결국 이어지는 것인가 보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강승호와 이정희는 마주 앉아 서로의 지난 70년을 이야기했어요. 도윤은 옆에서 두 노인의 대화를 들으며 때때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인생 이야기는 마치 역사책 한 권을 읽는 것 같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셨군요. 도윤이 말했어요. 강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식품점으로 시작했지.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는 교민들을 위해서였소. 그게 나중에는 식품회사로 커졌고. 이정희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승호 씨가 그 유명한 강식품의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랬소. 하지만 5년 전에 은퇴했어. 지금은 아들이 회사를 맡고 있지. 도윤은 커피잔을 돌리며 물었어요. 자녀분도 계셨군요? 강승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두었소. 하지만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 그 후로는 혼자였소. 이정희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는 도윤이의 외할아버지와 27에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이었죠.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게 도윤이 어머니예요. 하지만 남편은 1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두 사람의 인생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묘한 운명의 끈을 느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평생 할머니의 사진을 지갑에 가지고 다니셨대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정희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나도 작은 상자에 승호 씨의 사진을 넣어두고 가끔 꺼내보곤 했어요. 강승호가 이정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과 그녀의 마른 손이 겹쳐졌어요. 두 손의 주름은 마치 함께 흘러온 세월의 지도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묻는 게 이상하지만 정이 행복했소? 강승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이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름대로는요. 좋은 남편이 있었고 사랑스러운 딸과 손자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승호 씨와 함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강승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요. 사업은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소.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두 노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시절과 다름없이 맑고 진실했습니다.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이정희가 말했어요. 강승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소?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이정희는 수줍게 웃었어요. 80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소녀 같았습니다. 그럼요, 승호 씨. 우리 함께 못했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아봐요. 도윤은 두 노인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세월과 거리를 초월해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것은 참 사랑의 증거였죠. 할아버지,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 오셔도 돼요.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강승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걱정되는구먼. 이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도윤이 집은 넓어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강승호는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손자요. 정희가 당신을 키운 것이 자랑스러울게요. 도윤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것도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정희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랬지. 하지만 이제 우리 도윤이 덕분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 세 사람의 대화는 이어졌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강승호가 문득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벌써 이런 시간이 되었군. 정희, 피곤하지 않소?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이야기하니 오히려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할머니의 얼굴에 피로가 서서히 번지는 것을 알아챘어요. 할머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내일 다시 찾아뵐 수 있잖아요. 이정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래, 내일 다시 와야겠구나. 강승호는 이정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물었어요. 내일 꼭 오시오. 기다리겠소. 그 순간 도윤은 두 노인의 눈빛 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사랑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그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다고 확신했어요. 이틀 후 강승호는 퇴원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며 집에서 휴식을 취해도 좋다고 판단했어요. 도윤은 할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고 이정희는 작은 방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는 활기가 돌았어요.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강승호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당연한 거지. 강승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손님이라. 70년 전에는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오. 그 말에 이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80살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수줍음을 탔습니다. 도윤은 문간에 서서 두 노인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의 대화에는 세월을 초월한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동네 구경 좀 하실래요? 할머니가 좋아하는 공원이 근처에 있어요. 도윤이 제안했어요. 강승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지. 정희가 좋아하는 곳이라면 꼭 가보고 싶소. 세 사람은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했고 거리의 나무들은 푸른 잎을 가득 매달고 있었어요.
이정희와 강승호는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도윤은 그들을 조금 뒤에서 따라갔죠. 저기 보이는 공원이 할머니가 매일 아침 산책하시는 곳이에요. 도윤이 가리켰습니다. 공원은 조용했어요. 오래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고 작은 연못에는 오리들이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참 평화롭구나. 강승호가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아침 이곳에 와서 생각을 정리하곤 해요. 가끔은 옛날 생각도 하고. 강승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도 했소? 이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요. 특히 이 공원에 벚꽃이 필 때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봄날이 생각나곤 했어요. 강승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봄이 올 때마다 당신을 생각했소. 벚꽃이 필 때면 특히 더. 도윤은 조용히 일어섰어요. 저는 잠시 음료수를 사올게요. 두 분은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그는 두 노인에게 프라이버시를 주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에 도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음료수를 사들고 돌아오니 강승호가 이정희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려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희, 내가 이번에 한국에 돌아온 이유는 사실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강승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의사들은 내게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소. 이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어떻게, 강승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심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수술은 이제 큰 의미가 없다더군. 나는 고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소. 이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야 해요? 병원에서 좀 더 치료를 받으면. 강승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최선의 치료를 받았소. 이제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을 뿐이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의사로서 그는 강승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었죠. 의학의 한계, 인간의 유한함. 할아버지, 도윤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강승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 왔군. 미안하오.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버렸네. 도윤은 음료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의사로서 제가 뭐라도 도울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강승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소. 하지만 내게는 이미 최고의 선물이 주어졌소. 정희를 다시 만난 것이. 이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강승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승호 씨, 우리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요. 함께. 강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함께 보내세. 남은 모든 시간을. 세 사람은 공원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요. 도윤은 두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어요.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남겨진 사랑과 기억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두 노인을 집으로 모시고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이정희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세 사람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강승호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정희, 이건 내가 70년 동안 당신을 위해 간직해온 것이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그날 내가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요. 이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은반지를 들어 올렸어요.
낡고 오래되었지만 그 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영원히 함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걸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정희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렸습니다. 강승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만나면 주려고 했소.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았지. 도윤은 할머니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정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죠. 이제라도 받아주겠소? 강승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았고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왼손을 내밀었어요. 강승호의 주름진 손이 떨리며 반지를 이정희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꽉 맞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 반지가 담고 있는 의미였죠. 7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군요. 강승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정희는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늦었지만 받을 수 있어 행복해요. 도윤은 그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하지 않은 사랑. 그것은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승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있고 싶소. 당신 곁에서 그동안 못했던 모든 것을 하며 지내고 싶소. 이정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와인을 꺼내고 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두 노인이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을 주고 싶었죠. 잠시 후 도윤은 와인 세 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강승호와 이정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도윤이 와인 잔을 건넸습니다. 세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이 특별한 재회를 축하했어요. 와인의 깊은 붉은 빛은 마치 그들의 인생처럼 깊고 풍부했습니다. 도윤이 내 할머니는 참 아름다운 분이셨단다. 강승호가 말했어요. 이정희가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무슨.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강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흘러도 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았소. 이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화제를 돌리려는 듯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여기 도윤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에요.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강승호는 관심 있게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정말 귀여운 아이였군. 지금도 준수한 청년이 되었고. 도윤은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밤은 깊어갔어요. 도윤은 두 노인이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조금 일찍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와 강승호의 이야기는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걸까?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고도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더 큰 힘이 작용한 것일까? 도윤은 의사로서 과학적인 사고를 중요시했지만 이번 일은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어요.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삶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일어나니 강승우와 이정희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맴돌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두 노인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젊은이들도 부럽지 않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실 계획이세요? 도윤이 커피를 따르며 물었어요. 강승우가 이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자주 가던 남산에 가보고 싶소. 아직도 그 전망대가 있는지. 이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있어요. 더 멋지게 바뀌었죠. 함께 가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오늘은 병원 당직이 아니라서 시간이 있어요. 강승우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고맙소. 당신은 참 훌륭한 손자요. 도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와 강승우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내게도 큰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 남산타워로 향하는 길은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승우와 이정희는 차 안에서 젊은 시절 함께 걸었던 남산의 풍경을 이야기했어요.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채 두 노인의 대화를 미소 지으며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그때는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갔었지. 강승우가 말했어요. 지금은 케이블카도 있다고 하던데.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서울을 내려다보는 그 전망만큼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세 사람은 천천히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두 노인의 팔을 부축했어요. 강승호는 걸음이 조금 불안정했지만 이정의 곁에서는 젊어진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케이블카에 오르자 서울 도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한강은 도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승호는 창문에 바짝 붙어 전망을 바라보았어요. 전쟁 후에 이렇게 발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소.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정희도 창가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저 아래가 모두 폐허였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가 되었어요. 도윤은 두 노인의 눈에 비친 서울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도시 풍경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역사의 흐름이 담긴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남산타워에 도착한 후 세 사람은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강승호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지만 그는 중간에 쉬기를 거부했어요. 이정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 쉬었다 가도 돼요. 강승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소.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소. 전망대에 도착하자 사방으로 서울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강승호와 이정희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옛 추억의 장소들을 가리키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다방이 있던 자리요. 강승호가 멀리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이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그곳이 평화다방이 있던 자리였군요. 강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내가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당신은 학생 같은 모습이었지. 이정희가 웃었습니다. 첫눈에 승호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운명이라는 걸 몰랐죠. 강승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나도 당신을 처음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 느꼈소. 도윤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하지 않은 감정. 그것은 젊은 도윤에게는 아직 낯선 영역이었어요. 잠시 후 강승호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사인 도윤은 즉시 그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맥박이 좀 빠르네요. 강승호는 가볍게 웃으려 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고통이 스쳐 지나갔어요. 괜찮소? 그저 조금 지친 것뿐이요. 이정희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승호 씨, 무리하지 마세요. 돌아가요. 강승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할 일이 있소. 조금만. 더 있다 가세. 도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강승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승호의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강승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는 이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당신에게 주고 싶었던 또 다른 선물이요. 이정희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금색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죠. 이것은 내가 미국에 가기 전에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거요. 결국 기회가 없었지. 이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강승호는 천천히 일어나 이정희의 뒤로 가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잠금 장치를 채웠죠. 목걸이는 이정희의 목에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어떻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군. 이정희는 펜던트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강승호가 이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 내가 미국에서 혼자 지내는 동안 항상 당신을 생각했소.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만약이었다면이었소. 이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항상 승호 씨를 생각했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고 순수했어요. 도윤은 그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도 언젠가 이런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산에서의 하루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강승호는 매우 지쳐 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승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도윤은 최선을 다해 그를 돌보았지만 의학의 한계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승호의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강승호 곁을 지켰어요. 그녀는 그의 약을 챙기고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오래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7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강승호는 도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소. 도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엇인가요, 할아버지? 정희와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싶소. 형식적인 것이라도. 도윤은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도윤은 할머니와 강승호에게 이 생각을 전했어요. 이정희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거네요. 일주일 후 도윤의 작은 집 정원은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친한 의사 동료 몇 명과 이정희의 오랜 친구들이 자리를 함께 했어요. 도윤은 직접 식을 주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사랑의 증인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분의 사랑을 축복하기 위해서요. 이정희는 단정한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강승호는 깔끔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의 빛이 가득했어요. 강승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이정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우리가 약속했던 그 서약을 이제야 지키게 되었소. 강승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확고했어요. 이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기로 한 그 약속, 결국 지키게 되었네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강승호가 이정희에게 준 것은 70년 전에 준비했던 그 반지였고, 이정희는 도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반지를 준비했어요. 이제 두 분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도윤이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고 축하했어요. 그것은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강승호는 도윤을 옆으로 불렀어요. 고맙소, 도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졌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요. 강승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내 유언장이요. 나의 모든 재산을 정희와 당신에게 남기기로 했소. 도윤은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강승호는 손을 들어 도윤의 말을 막았어요. 내게는 당신들이 유일한 가족이요. 내 아들은 오래전에 미국에서 자신의 삶을 찾았고, 이제 나는 진정한 가족을 찾았소.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승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결혼식 이후 강승호의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이정희는 하루 종일 그의 곁을 지켰고 도윤은 최선을 다해 의료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강승호는 이정희의 손을 꼭 잡은 채 미소를 지었어요. 정희, 내가 당신을 찾아서 참 다행이요. 이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승호 씨.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강승호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다음 생에는 더 일찍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하세. 이정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요, 승호 씨. 약속해요. 그날 밤 강승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정희는 그의 곁을 지켰어요. 도윤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장례식 후 도윤과 이정희는 강승호가 남긴 유산에 놀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승호는 자신의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재단 설립에 사용하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특히 전쟁 피해자들과 노인들을 위한 의료 지원에 중점을 두라고 했죠.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큰 마음을 가지고 계셨네요. 도윤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정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승호 씨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 몇 달 후 강승호 이정희 의료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도윤은 병원 일과 함께 재단 운영에도 참여했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정희는 매일 아침 강승호가 준 목걸이를 만지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사랑,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삶을 완성시켜 주었어요. 어느 날 도윤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는 없으세요? 할아버지와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이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후회는 없단다. 우리는 70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만났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내 평생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단다. 도윤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하셨죠? 이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너무나 행복했단다. 세월은 흘러가지만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는 법입니다. 강승우와 이정희의 사랑 이야기는 도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을 아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것은 운명적인 만남의 아름다움과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진리를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새기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바로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